현금을 들고 있다가 시장이 막 폭락한대. 우리 폭락을 언제 했죠? 1월에 한 번 했고 6월에 한 번 했죠. 6월에 한 번 했죠. 그렇게 폭락한 후에는 반드시 반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폭락했을 때. 단기적으로 폭락해가지고 막 너무 위험하대 라고 했을 때만 그래? 그러면 들어가서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익실을. 그게 10%든지 20%. 근데 훨씬 더 많이 줍니다. 훨씬 더 많이 줘요. 근데 그때 그러면 살 종목은 뭐 사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항상 레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폭락하면 사면은 반드시 올라올 애야. 그런 주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식을 평소에 알기 위해서 보고서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직전에 제일 셌던 종목. 예를 또 들겠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은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무슨 일을 해볼까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더 한다.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갑자기 뭐 한다든지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 10% 빡 빠졌어. 네. 100% 먹습니다. 그거는 들어가면. 단기 폭락했을 때. 네, 단기 폭락했을 때. 이제 이 매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걸쳐두고 있으시되 계속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어떤 사람은 하루 안에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단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단위 하고 다르겠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지수 2300에 사가지고 5년 후 10년 후에 팔 수 있겠죠. 그건 장기적으로 체리피킹인 거죠. 그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 가지인 거고요. 이건 좀 현금을 들고 있다가 거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 그거는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 나는 그거까지는 못하겠어. 나는 그런 정도 실력이 안 돼. 이러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장주들 있죠. 네. 우리나라에도 성장주가 많습니다. 전 세계 성장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는 성장주도 있어요. 로봇. AI, 자율주행 이런 거에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은 경제적 태자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더 개념을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낙폭과대주는 낙폭이 크기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거고 네.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좋은 기업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들이나 공부했던 기업들은 처음부터 길게 가져가는 거고 낙폭과대주를 길게 가져가지는 않아요. 낙폭이 가인 거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낙폭이 많이 됐다의 네. 기준을 뭘로 잡으세요? 물론 지수로는 이제 전체 시장의 바닥이라기보다 그 많이 빠진 그 폭을 잡으시는데 네네. 개별 종목은 또 다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지표를 엔벨로프라는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설정을 해놓고 21선을 기준으로 위로 20%, 밑으로 20%, 총 40% 밴드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들, 엔벨로프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기울기가 가팔라야지 그 하한선을 뚫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낙폭이 그만큼 과했다라는 거, 과매도 구간이다. 그게 신용 물량이 많이 나왔었든 손절 물량이 나왔었든 그런 것들을 이제 사게 되면 모든 박앤셀 구간에 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첫 번째 낙폭과대주들이 먼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안정되면 뭐 태조 이방원이나 뭐 그런 것처럼 주도주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장이 안정 안 되면 뭐 추가적인 더 하락이 있을 거고. 낙폭과대주들 왜 그런 박앤셀 구간 후에 먼저 반등이 나오냐면 그런 손절 물량이나 투매 물량들이 나오니까 호가창이 얇아져요.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하면 작은 금액으로도 또 급등이 쉽게 잘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빠르게 현금을 다시 확보하는 수익을 내고 빠르게 현금을 다시 확보하는 되게 유효한 전략이죠.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또 네네네. 대외적인 어떤 펀더멘탈 조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로 한정을 지으시는지. 낙폭과대주는 어쨌든 뭐 기업의 내용보다도 기술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통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부분 전업 투자자 하면 모니터 여러 개 띄워놓고서 계속 막 분자 효과장을 볼 것 같지만 아까 저 여기 와서 주시장 잘 안 보거든요. 평소에 잘 보지도 않고 평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뭐 815 모니터처럼 양질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아니면 뉴스 검색을 해서 매일 시장 점유율 업체들을 발굴해내고 저는 계속 평소에 그 기업들을 팔로우업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가격대가 매력은 있지는 않은데 정말 괜찮아질 것 같은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코스닥이 또 2주간 단기간에 15% 이상 빠질 때까지. 안 오면 안 사면 되고 그런 종목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는 게 1년에 몇 번 안 오잖아요. 저도 이제 주식 경력이 이제 뭐 길지는 않지만 15년 정도 이제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이제 그랬었죠. 그렇죠. 매매를 빈번하게 하고 뭐 저는 지금은 직장 생활을 은퇴한 지가 뭐 이제 3년이 넘었지만 직장 생활을 평범하게 병행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매매를 빈번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업도 안 되고 투자도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박앤셀 구간이 이제 제가 아까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작년에도 4번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올해도 1월달, 6월달, 9월달 3번 있었습니다. 그럼 분기마다 한 번씩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매수기에다. 네, 그럼요. 내년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으로 예를 들어 주식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돈을 버는 사람은 상위 10%거든요. 그럼 내가 상위 10% 안에 들어가려면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90%의 대중들과 반대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온갖 호지가 붙어가면서 급등에 나오는 오버슈팅 구간에는 프리미엄을 주고 매도를 해야 되고 반대로 낙폭이 과대하고 기업 가치와는 상관없이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이런 것 때문에 폭락을 했을 때 반대로 사줘야 되는데 그럴 때 더 빠질 것 같아도 온갖 악재가 난무하기 때문에 공포심의 매수 버튼을 못 누르거든요. 근데 그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평소에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미리 공부를 해놓고 저거 떨어지면 무조건 산다. 평소에 그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이 그런 박앤세일 구간을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공부한다는 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주식이 네. 3,000가지가 넘으니까 네네네.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어떤 네네. 식으로 어떤 주식에 먼저 공부를 해야 나중에 그걸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을까?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기간을 1위로 설정한 다음에 뉴스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뉴스 검색을 쭉 보다 보면 제목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뭐 땡땡땡. 저는 전업 투자자라서 뭐 분차트 호가창 보는 게 아니라 그 250개 종목 뉴스 체크해가면서 발행된 리포트 관련된 업황 리포트를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종목들이나 업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많으신 분들이 이거를 뭐 하루 한다고 해서 절대 투자 실력이 뭐 급격하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차트 봐가면서 계속 뭐 업무 시간에 이렇게 봐가면서 하시는 것보다 퇴근에 남는 시간을 올바르게 이런 것들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오늘 하루라는 티가 안 날지 모르는데 1년만 쌓이면 시장을 보는 눈이나 업황을 보는 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이 투자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위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보통 하는 행위가 네네. 이슈에 의한 테마들의 왜냐면 많이 급등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뭐 하는 회사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펀더멘탈 중심으로 일단은 선별을 하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그것의 가격 추이를 보고. 네네네.